안녕하세요, 지구여행자 여러분.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행 가는 게 참 어려우시죠? 자, 우리 코로나 끝나면 떠날 여행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저희가 오늘부터 한 달 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요즘 한 달 살기가 여행 중에는 진짜 트렌드 여행 중에 하나예요. 뭐 디지털 디톡스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들 떠나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 한 달 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베트남까지는 비행시간이 어떻게 되지? 이것부터 좀 궁금하시죠? 베트남은요,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. 북쪽부터 남쪽까지요, 운전해서 가면 한 30시간 가까이 걸려요. 그래서요, 비행시간도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. 제일 북쪽에 있는 하노이는요,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노이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. 한국분들 여행으로 정말 많이 가시는 다낭 있죠, 다낭. 여기는요, 인천에서 출발하면 4시간 40분 정도 걸려요. 딱 10분 더 걸리네요.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 문화의 수도인 하노이는요, 인천 출발해서 도착까지 5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. 그럼 한국과 베트남의 시차는 어느 정도 날까요? 딱 2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가족여행으로 가기도 참 좋고요. 한 달 살기를 가신다고 하셔도 시차 적응에 낭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. 자, 그럼 베트남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하면 알아봐야 될게요. 이 전압이에요, 전압.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기기구를 다 가져갈 것인가? 혹은 현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될 텐데요. 베트남은요, 220V라서요, 한국과 같아요. 그냥 한국에서 쓰시던 고데기에 드라이기까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. 하지만 한 달 살기를 위해 구한 숙소가 콘센트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. 꼭 멀티탭 챙겨가시는 거 추천할게요. 제가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항상 하는 첫 번째 것, 바로요, 유심을 구매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 그 지역에서 머무른다면요, 유심 구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. 자, 그러면 핸드폰 통신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? 베트남의 3대 통신사는요, 비에텔, 비나폰, 모비폰이거든요. 이 세 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SK, KT, LG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, 가장 작은 회사인 비나폰이요, 통신 요금은 항상 제일 저렴해요. 그리고 가장 큰 비에텔이요, 조금 더 비싸거든요. 근데 이 비에텔은 전국 어디든 잘 터지고요. 좀 가격대가 내려올수록 터지는 곳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. 하노이나 호치민, 다낭에서만 머문다면요, 전혀 상관없이 세 통신사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또 인터넷이 가장 빠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. 비나폰, 모비폰, 그리고 비에텔 중에는요, 국가망을 사용하는 비에텔이 가장 빠릅니다. 그리고 베트남은 4G가 가능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유심을 구매할 때는요,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 통신사에서 구매하시는 방법이랑요, 그냥 슈퍼 같은 데서 여권 보여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가장 편한 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구매하셔서 한 달 패키지 구매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. 근데 뭐 한 달 패키지를 나중에 다 썼다 이러면은 그냥 여권이랑 돈 가지고 가셔서 그 통신사, 해당 통신사 지나가다 보면 SKT 있는 것처럼 그 통신사에 들어가서 충전하시면, 탑업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베트남 한 달 살기든 어디 한 달 살기든 다 똑같이요, 돈이죠, 돈. 자, 그럼 일단은 베트남 돈은요, 돈의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꼭 짚고 갈게요.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가 이 환전하는 팁, 그리고 이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였거든요. 베트남은 돈의 단위가 정말 큽니다. 아니, 커피 한 잔 사 먹는데요, 기본적으로 막 5만 동 이렇게 달래요. 그럼 5만 동이면 도대체 얼마야?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잖아요. 근데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요, 공 하나 빼고 반 나누면 됩니다. 그럼 5만 동이라고 하면요, 2,5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.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을 다 하지 않아요. 5만 동 이렇게 하지 않고요. 뒤에 000 빼고 점 있잖아요. 그 뒷자리를 싹 지워버립니다. 뒤에 000 뒤에 싹 지우고 50 이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택시를 타시거나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50만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뒤에 공 3개를 더 붙이셔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공 하나 빼고 반 나누기. 자, 그럼 화폐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, 이제 환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. 베트남은요, 이중 환전하는 게
큰 이득입니다. 왜냐면요, 한국 돈을 가져가서 이렇게 환전을 하는 건 그렇게 좋게 커런시를 쳐주지 않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요, 무조건 달러로 바꿔가실 때요, 큰 돈으로 가져가세요. 50달러 미만인 경우, 20달러 미만인 경우랑 100달러인 거랑 아예 환율이 달라요.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가실 때는요, 100달러로만 10장, 100달러로만 5장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서 환전하실 때 금액이 가장 큽니다. 여기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요. 제가 한 달 살기 이렇게 갈 때는요. 도대체 큰 돈을 그 달러로 다 가져가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낸 방법이요. 트래블 월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용을 합니다. 이 어플은 뭐냐면 환전 어플인데요. 뭐 국내에서 환전을 해서 그걸 인천공항에서 찾으셔도 되고요. 혹은 해외에서 그냥 어플로 환전을 해서 해외에 있는 은행에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요걸 쓰다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로 받아서 정말 잘 썼고요. 또 한 번 정도는 은행에 달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다른 은행을 가고 다른 은행을 가면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장기간 체류하실 때는 한 번에 큰 돈을 가져가시는 거 조금 걱정되시잖아요. 그래서 이 환전 어플 활용하시면 그렇게 뭐 환전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써도 괜찮더라고요. 뭐 일단 급하게 써야 될 돈 정도 있죠. 한 1,000달러 정도만 그냥 달러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돈 있죠. 가가지고 쓰실 자잘자잘한 돈들은 거기서 한 번 더 환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큰 돈 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도요, 환전 어플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. 뭐 다양한 그 은행별 어플들도 있고요. 환전 전문 어플들도 있어요. 저는 KB의 리브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요. 상관없고요.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요. 90%까지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 주니까 가장 이득입니다. 은행 가서 바로 하는 거랑 공항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손해예요. 그러니까 우리 미리미리 하자고요. 다음으로요. 베트남의 3대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행 가시게 되면 그리고 한 달 지내시는 동안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은 바로 그랩입니다. 그랩이 뭐냐면요. 한국으로 얘기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 조금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토바이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장도 받아주고 음식도 배달해주고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. 그래서 베트남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그랩을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. 그리고 베트남은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.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도 열악해서 결국에는 그랩을 가장 많이 타고 다니게 되고요. 이 그랩이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. 7인승, 4인승,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큰 짐을 실어야 되거나 여행짐 있죠. 큰 짐 이런 거 담을 때는 7인승 부르면 되고요. 평소에는 4인승 그리고 경차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니까 경차, 뭐 혼자 탈 땐 경차 그리고 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선택해서 타는 것도 굉장히 큰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. 이게 또 베트남의 상징이죠. 거의 모든 거리가 그냥 오토바이로 꽉 차 있고 그냥 언제나 그 매연과 함께 부릉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. 그게 베트남의 상징일 수가 있는데요. 우리 여행자들도 가면 한 달, 뭐 일주일, 6개월 상관없고요. 뭐 하루도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서는 필요한 날 오토바이를 렌트하실 수 있거든요.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. 12시간 기준으로 만약 빌리신다면요. 이게 제일 비싸요. 한 달이나 6개월로 넘어가면 더 싸집니다. 12시간 기준으로 15만 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,500원 정도? 정말 괜찮은 교통수단이 되겠죠? 자, 그리고 마지막 교통수단은요, 베트남에서 그 같은 시내 말고요,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로 여행을 할 때 정말 많이 탑승하게 되는 건데요. 안타깝게도 전 이건 안 타봤어요. 보통 저는 이제 뭐, 짧게는 혼자 가거나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갈 때는 그 택시를 빌려서 가거나 그 원데이 택시나 이틀이나 3일씩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택시들이 있거든요. 한국말로 하면 렌트카인데 운전기사가 따라오는 보통 그런 걸로 전 이동을 많이 하는데요.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타는 것들은 바로 카우치버스, 슬리핑 버스입니다. 이 슬리핑 버스는요 진짜 재밌는 게요. 탑승할 때 그 첫 번째 계단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. 바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. 신발을 벗어서요 비닐봉지 하나를 주거든요.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 올라가시면 되고요. 딱 침대 칸이니까 진짜 하나하나 침대 칸으로 돼 있어요. 탑승하시면 자기 침대 칸에 몸을 누이면 되는데 만약에 90kg 이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몸이 약간 왼쪽,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험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요거를 타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일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이제 많이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낭에서 달랏이나 나트랑에서 다낭이나
뭐 나트랑에서 달랏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이 슬리핑 버스 구간 이용해서 여행 가시거든요. 호치민에서 무이네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런 데가 보통 3시간, 4시간 반, 5시간 이런 식으로 그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야간 버스를 타고 가요. 그럼 이제 자면서 도착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가격이 저렴하긴 해요. 근데 저는 이걸 왜 잘 안 탔냐면요. 호치민에서 달랏까지요. 비행기로 15,000원이면 갑니다. 물론 이제 15,000원이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슬리핑 버스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걸 왜 타냐면 5시간, 6시간의 시간을 좀 아껴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좀 타는 편인데요. 이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젊은 나이에 여행할 때 슬리핑 버스 한 번씩 타보는 거는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?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은 씬투어랑 풍짱버스입니다. 풍짱버스가 버스 퀄리티는 조금 더 좋다고 다들 하거든요. 근데 씬투어도 요즘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버스를 구매하고 그 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고요. 씬투어는 베트남 전국에 있습니다.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전국에 있어서 씬투어를 통해서만으로 충분히 모든 곳을 다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여행도 좀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북쪽부터 남쪽까지 일주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요, 베트남을 여행을 떠나시거나 한 달 살기 하실 분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. 베트남이 진짜 매력적인 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막 1년에 많이 갈 때는 4, 5번도 갔었고요. 2020년 첫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것도 베트남의 달랏이었을 정도예요. 전 정말 베트남을 사랑하는데 정말 막 정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도시인데요. 이 베트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카오스예요. 이게 질서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고요.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하고 여기는 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싶은 곳에 규칙이 없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시고 가시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공안이 잡아요. 공안이 잡아서 한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$20 정도 이렇게 손에 싹 쥐어주면 Have a nice trip 이러면서 보내주거든요. 이게 약간 이게 좋다고? 정들면 되게 좋은 곳이에요. 근데 어쨌든 이런 무질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베트남의 이 카오스한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. 베트남 생각해보세요. 많은 분들 머릿속에 그 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.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. 한국 분들이 여행 가셔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길 건너기예요. 이 와중에 신호등도 안 보여요. 신호등이라도 가끔 만나면 진짜 기뻐. 자, 그럼 우리는 길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? 제가 이 꿀팁을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,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. 도로에 기다리지 마세요. 도로가에 서서 기다리셔도요, 절대로 멈춰주지 않고요, 절대로 그들은 날 위해서 틈바구니를 주지 않아요. 일단 하셔야 될 거는요, 용기 내서 건너가셔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꿀팁입니다. 내가 도로에 들어온 속도로 마지막까지 걸어 나가라.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. 왜냐면요. 겁나서 천천히 들어왔다가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빨리 뛰어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앞과 뒤에서 나를 보고 있거든요. 나의 경로를. 근데 예측할 수 없어지게 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. 그러니까 꼭 들어온 속도로 마지막까지 끝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요. 후진은 불가입니다. 건너서 들어오셨으면요. 아차차 하고 뒤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. 끝까지 다시 건너갔다 돌아와 주세요. 현지인들은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걷다가 다 건넌 줄 알고 뒤에서 확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탁 치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하셔서 들어오셨으면은 후진은 불가. 자, 마지막 꿀팁은요. 건너실 때요. 눈싸움 한다 생각하시고요. 혹은 눈인사한다 생각해 주시고요. 한 분 한 분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눈 마주치면서 걸어주시면요. 안전이 정말 쭉쭉 올라갑니다. 오토바이 때문에 길 건너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고 대기하셔도요. 제가 말씀드렸죠? 아무도 안 서준다고? 이렇게 건너시면요.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오늘은요, 베트남을 한 달 살기 위해서, 베트남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키포인트들만 좀 간단하게, 타이트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저희가 앞으로요, 베트남 한 달 살기 이 컨텐츠를 4편으로 나눠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자세히, 샅샅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
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여행, 우리도 함께 베트남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자고요.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